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야 대표회담이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생중계 제한한 거 가지고 실무 협상이 좀 결렬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생중계 제한은 좀 잘 던졌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연상됐던 게 어떤 거냐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표현할 때 어떤 경우는 공개되고 어떤 경우는 비공개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딱 정해진 답은 없지 않나. 경우에 따라서 뭐 생중계를 할 수도 있고 정치인들이니만큼 뭐든지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좋을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이제 비공개하는 게 바를 수도 있는데 예, 제 생각엔 이게 여야 간의 대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토론회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공개되고 생중계되면 서로 좋겠지만 네, 이게 회담이라고 한다라면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내보여야 하는 예. 그런 회담이라면 조금 생중계는 좀 적절치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좀 한동훈 대표를 조금은 안다면 아는 한에서 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25일 회담이고 그리고 그간의 여야 간의 난맥상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 테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후에 책임 소재 누구 때문에 이게 아무 성과도 없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서 네. 한동훈 대표가 던진 거 아닌가. 네. 회담 이후에 나오는 그 비공개 때 했던 것을 두고 서로의 약간 좀 말이 엇갈리거나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예. 그런 것 같다. 저는 그러니까 뭐 예. 1년에 있을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을 미리 좀 뭐 공개하고 네. 뭐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자 그런 뜻이 있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어서 보통 사람은 아니어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염두에 두고 던졌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25만 원법이라든지 최상병 특검법 이런 이제 현재 여야 입장이 완전하게 엇갈리고 있는 이런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거는 정쟁 중단 이런 것도 논의를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야당 입에 재갈 물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인 것 같더라고요. 뭐 의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담이 앞으로 3일 남아 있고 또 네. 어제 그제 이렇게 연속 결렬됐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의제는 뭐든지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3일 남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그간에 뭐 대화가 많이 없었던 만큼 여러 가지 것들 올릴 수 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대화가 곧 정치의 해법이니만큼. 네. 조금 전에 그 저희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좀 여기 앞서 변호사분들과 예.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라기보다는 요즘에는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빨리 관련 법을 발의하라는 압박 차원에서 예. 제보 공작 의혹까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안 이걸로 좀 중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네. 뭐 아직 당내 입장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된다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한 대표가 최종적으로는 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우선 먼저 질문에 이제 최종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간 출마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 출마 과정에서 어떤 토론회에서도 연속적으로 본인의 어떤 당대표 선거에서 표를 깎아먹을 요인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입장을 표명해 왔던 만큼 네. 그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은 받아들이는 게 맞고 또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이제 앞서 이제 뭐 박상수 변호사님 그리고 강전의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것을 수용하고 하나의 어떤 입법안으로 제출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절대 뭐 다수 지금 제 감으로 봐더라도 다수의 입장은 국민의힘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좀 반대하는 예. 그런 입장인 만큼 조금의 시간은 필요하다. 예. 반대하는 입장은 이런 거죠. 민주당이 계속해서 더 센 특검법을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특검에서 진실을 밝히자는 것보다는 계속 정쟁 이슈로 끌고 갈 목적인데 여기에 네. 왜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좀
이해는 가는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예.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의 다수가 특검법 안에 동의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역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안 이것이 민주당의 공세를 오히려 고삐를 늦출 수 있는 그리고 뭘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곡으로 찌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정쟁 길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간의 용산의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내놨던 사안들은 네.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무작정 반대였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특검안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의 충돌만 야기했다라면 한동훈 대표의 이렇듯 어떤 중간적인 입장, 어떤 그 위치적으로 본다라면 그런 입장들이 계속적인 이게 이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야 회담 얘기를 좀 넘겨서 지금 민주당 쪽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조국 대표도 소환 예.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제 야권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군 이사장 임명 의혹 그리고 그 이상직 전 의원이 그 오너였던 맞습니다. 항공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예. 취업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임종석 전 실장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 그랬죠. 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번 주 토요일에 조사를 예. 받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 지난 정부 때 벌어진 일이고 몇 년 지났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라든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다 소환 조사를 받다 보니까 예. 되게 복잡하지만 어떤 정권 차원의 상당한 예. 특혜가 있었다 이런 네. 의혹인 것 같아요. 예. 좀 뭐가 문제인 건가요? 이 사건에서는 이게 뭐가 저는 핵심이에요? 예.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저의 고민 제가 주목한 점을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라면 네. 뭐냐면 이것 좀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다. 이거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최상병 특검법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현안들 25만 원법이다 금투법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 사안들에 대비하면 이건 한 100배 1000배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지금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네. 당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의 수사가 예. 그 정도 파급력이 있는 건가요? 이게 보시면 지금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은 지금 다 건드린 거란 말입니다. 예.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지금 되고 있죠. 됐죠. 예. 네. 그다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예.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연루됐단 말입니다. 예.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같은 그만한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연루되어졌을 가능성들이 이건 충분하다. 네. 제가 이걸 뭐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많은 네. 자료들을 띄우고 했으면 그럼 좋을 텐데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선 한번 이상직이란 인물을 중심에 두고 한번 간단히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다음엔 자료를 준비해 와야겠네요. 저희가. 네네. 네. 이상직 의원 이분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 취임 시점이 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하기 4개월 전에. 네. 그러면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이 여러분 약 예상 규모가 5조 가량 되는 데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까지 정치인 혹은 기업인 이력의 이사장이 취임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직 의원은 그때 어떤 신분이었었냐면 주가 조작 이력으로 말미암아서 당내 공천도 탈락했다든가 20대에서 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주가 조작이란 네 글자가 이제 상당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쉽게 네. 의율된다고 하나요? 법률 전문가들이? 예. 그런 범죄가 아니거든요. 네. 제 말씀은 주가 조작으로 벌금 1,500만 원을 받은 이상직이 당시 5조 원가량 5조 안팎의 예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을 했고 예.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 이후에 지금 이제 검찰 발표로는 발표가 아니겠죠. 이제 보도에 따르면 예. 약 2억 안팎의 금전적 편익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검찰이 현재까지 좀 수사하고 있는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아요. 예. 금품을 이렇게 뿌렸거든요. 네. 네, 뭐 전통주다 뭐다 해가지고 뿌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실제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당시에 중진공 이사장 재직 시절에 선거법 위반 수사를 검찰로부터 받는 와중에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은 거죠. 예. 뭐 전라북도 전주라면 사실상 공천이 곧 당선인 그런 네. 지점에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사안들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야 이런 이상직이 예. 어떻게 도대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었고 민주당의 전주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냐 예. 이것들 간에 대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주목점이라고 알고 있고요. 네. 여기서 저는 또 하나 한번 예. 조금 더 넓고 깊게 가보자면 네. 하나 제가 그 시사저널에 보도된 사진이 언론에 지금 띄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말씀으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세 명이 그 사진에 보면 소위 말하는 짤방에 보면 세 명이 이제 있거든요. 네. 하나가 누구냐면 이상직 예. 그리고 김봉현 라임의 어떤 주범 중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강영권 에디슨 모터스 사장 예. 네, 대표. 라임이나 에디슨 모터스는 다 한 번씩 들어본 그렇죠. 사건에 연루된 네. 곳들인 이 것 보도가 같은데. 꽤 제법 예. 전에 나왔던 건데 네. 공교롭게도 이 셋이 지금 모두 다 구속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고 천천히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에디슨 모터스 이렇게 이상직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직 시점에 99억 원을 에디슨 모터스에 지원을 합니다. 전기차 회사죠. 그렇죠. 전기차 회사. 네. 제가 네. 왜 99억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제가 중진공이라는 것이 5조의 돈을 주무를 수 있고 그 예. 중소기업들에 이제 뿌릴 수 있는 기업인데 네. 그 공단인데 네. 중소기업이니만큼 1,000억, 2,000억 줄 수도 없고 또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겠죠. 예. 네. 그래서 지원 한도를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을 텐데 저게 시사저널에서 보도가 됐던 네네네. 내용이고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저 부분에 대해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예,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고 계시는 셋 상황입니다. 다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꽤 예. 이제 그 형량도 높아요. 저 보도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셋 중에 둘은 구속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네. 이게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로 예. 100억 한도에 거의 꽉꽉 채운 99억을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60억 그다음에 또 상환 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매년 10억 이상씩 지원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에디슨 모터스는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회사예요. 예. 지원 직전에 보면 감사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회사는 제가 조금 약간 미원쳐서 말하면 이 회사 비리비리하다. 지금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이다. 하는 곳에 중진공이 100억 가까이 산업은행이 적자 넣고. 회사인데 그렇죠. 좀 어찌 뭐 이렇게 약간 표현이 거칩니다만 망해가는 회사인데 맞습니다. 지원을 했다 이런 그리고 거군요. 또 하나가 예.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기업에요 대여금, 가지급금이 있으면 네.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줍니다. 예. 아 근데 저희가 일단 에디슨 모터스는 그렇고 근데 이게 어떻게 라임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진공이 에디슨 모터스에 100억 가까이 돈을 줬는데 지원하고, 빌려줬는데 예. 그 돈이 라임 관련 회사들로 흘러나간 거죠. 아.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억 원의 돈을 줬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 야, 너 이걸로 채용을 하고 인력 투자하고 시설 투자하고 운영자금 쓰라고 하는 건데 그 돈을 갖다가 라임 관련 회사로 그대로 흘려보내버린 거죠. 아, 그냥 이걸 가지고 전기차 회사를 살릴 수 있는데 써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떤 투자 회사에 맡겨서 라임, 그런 거예요. 사모펀드. 라인. 예. 잘 아시겠지만 라임 사태 엄청 심각했는데. 저는 라임 사태가 아직도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뭐냐면 라임에서 이제 수조 원의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돈의 행방이 몰라요. 지금 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네. 많은 뭐 코스닥 회사들의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거든요. 이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얻은 돈들이. 예. 근데 그 돈들이
회사에 투자되고 나서 곧바로 흘러나가요. 딱 이 경우처럼. 네.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 가량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봉현 회장과 관련된 알펜루트 자산운용, 수원모빌리티, 라임자산 운용 이런 곳으로 곧바로 자금들이 흘러나가고 또 저 자금들은 어디론가 또 현금화돼서 흘러나가요. 예.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재밌었던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자 국회의원 수명이 모여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요청을 하고 법원이 충분한 어떤 뭐랄까요? 인과성을 인정해서 영장을 발부해 준 사안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리고 그 워딩들을 보면 대단히 저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안 이상직 전 의원과 연루되어져서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가 관계된 이 사안 네. 저는 이거 조금 눈여겨봐 주시라. 네. 지금 웬만한 사안들의 100배 1000배 네. 말씀드리고 싶다라면 조금 핵폭탄급 그런 폭발력이 있는 예. 사안이다. 지금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조국 대표까지 조사를 받고 나면 그렇죠. 어떤 수사 진행 상황이 조금 더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언론들이 취재를 할 테니까요. 예, 그 예. 내용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좀 쉽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뭐 이 얘기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여사를 네. 조사도 했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할 테고 수사심의라는 절차 하나가 남아 있긴 한데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무혐의 결론이 나는 건 좀 정해진 수준이었던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검찰이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맞습니다. 거다 이런 예. 건데 한 대표의 어제 그 반응은 좀 적절한 입장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됐을까요? 저는 검찰 수사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입장은 맞다. 그러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이와 같은 사안들에 있어서 접근하는데 두 축인데 하나는 사실관계, 하나는 법리관계 이렇게 본다라면 사실관계에 있어서 지금 뭐랄까요? 논쟁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카메라에 다 찍힌 만큼 예. 그에 대한 이제 법리 해석이 문제인데 법리 해석에 있어서 국민권익이라든가 그리고 또 검찰 내부에서 그와 같은 판단이 있었다라면 우선은 좀 존중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에 이제 제가 대기하면서 봤습니다만 강전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서에 어떤 미친 영향, 과연 영부인으로서 그와 같은 그 행위가 예. 국민 눈높이에 적절했느냐 네. 하면 그건 저는 대단히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은 어떤 무혐의 판결 이것과는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여사께서 조금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예고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근데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네. 총선 전에는 했었는데 이 사안 같은 사안을 두고 예. 정작 어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서 예. 이게 조금 그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후가 약간의 좀 변화가 있다 이런 해석을 예. 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 그게 배치되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총선 시점에서 1월, 2월부터 국민 높이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입장과 어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건 전혀 모순되지 않다. 네. 후퇴한 입장은 아니다 전혀. 저는 그렇게 같은 봅니다. 입장이다. 약간은 범주가 다르잖아요. 어제 예. 말씀드렸던 건 이제 말씀하셨던 건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검찰 수사 내용이 무혐의로 나왔다라고 해서 예. 국민 일반이 이 사안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느끼는 뭐랄까요? 분노 이런 것들이 식지는 않은 만큼 한동훈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 해결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아까 강전의 변호사가 얘기를 하셨던 그 여사의 사과,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도 그게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당 차원에서의 어떤 한 번 더 이게 물밑에서 얘기를 나눠서 사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이렇게 당 차원에서 조금 나서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야죠. 예.
저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당시에 비대위원으로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목소리를 누르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스스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자발적으로 조금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만시지탄 면이 분명히 있는데 예. 사과를 했어야죠. 지금이라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네, 짚고 넘어가고 뭐 예. 이거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지금 이제 뭐 제2부속실은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뭐 국민들에게 좀 실효성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조처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윤 전 비대위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